대통령실 머리 위로 무인기를 보냈던 게 바로 북한이고 여러 차례 무인기를 보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그때 한마디도 안 했잖아. 근데 왜 우리가 보낸 건 뭐라 그러냐고. 이건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 걔네들이 무인기만 보낸 게 아니라 오물도 풍선에 오물 달아서 그 오물에 변이 거기에 기생충 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 와서 부화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요새 그 뒤로 왠지 몸이 가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북한 놈의 소행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판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진짜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건. 요즘 그래서 주변에 배탈 환자가 많군요. 오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과학적, 의학적 근거는 없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또 그러고 보니 아니야. 그렇다. 아니야. 진짜 있어. 이건 있어.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기생충이 있단 말이야. 발바닥. 그렇지. 몰랐어. 생각해보니까 의대 교수님이시지? 그렇지. 그럼요. 그렇지. 우리나라 최고 기생충 권위자예요. 그렇네. 그것까지는 아니고. 제가 자주 까먹어요, 교수님. 저기 진짜. 아니, 김혜원 대변인 이 무인기 판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30년이야말로 지금 이 선거 부실, 부정선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한테 니네는 하라는 선거 관리 안 하고 뭐 했냐, 지금 외국 가서 이렇게 밥이 들어가냐, 이런 이 여론 때문에 갤럽마저도 아주 수치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걸 세게 때린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북한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적대국이라고 하고 그리고 맞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기, 오물풍선 여러 번 보냈는데 원래 이런 국방 문제들은요, 안보 이슈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들이 보내면 우리도 똑같이 보내거나 더 보내야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적국 맞습니다. 아니니까. 사실 우리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쪽에 보냈어요, 북에다가. 근데 이게 왜 제가 됩니까? 그것도 대통령으로서, 이 군 통수권자로서 얼마든지 대량권 내릴 수 있는 명령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30년형 때렸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몰라도 당시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으로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내린 이 결정을 가지고 30년을 때린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정말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북한이 오물풍선 무인기 막 보내도 우리가 찍소리도 못하니까 이제는 중국까지 뭡니까? 우리나라의 이 국회의원들이 대만 가서 대만의 의원들 만났다고 중국어로 항의 서한 따위나 보내고 이거 우리가 그냥 바꿔도 꿀먹은 벙어리 마냥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 호구가 되는 증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쿠팡한테 6천억 때릴 시간에 이 중국한테 니네는 왜 우리나라에 서한을 보내더라도 한국어로 보내야지 왜 중국어로 보내느냐. 니네 되게 싸가지 없다. 이런 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이제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를 못 보내게 하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이미 못 보내게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결도 나왔었는데, 근데 이거 대북전단도 못 보내게 하고, 그럼 무인기도 못 보내게 하고, 여러분. 무인기는 그러면 왜 산 겁니까? 무인기는 그러면 어디다 보내려고 산 겁니까? 무인기 미국에 보내려고 산 거냐? 일본에 보내려고 샀어? 아니, 북한에 보내려고 산 건데, 그걸 보냈다고 해서 징역 30년. 와, 진짜, 난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발이 묶이게 되면 이제 정당한 안보 행위도 나중에 정권 바뀌면 탈탈 털려서 징역 30년 갈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나 군의 장성들, 장군들이 뭔가 작전을 과감하게 펼치고 시도하는 데 있어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맞아요. 지금 맞아요. 우리 군의 작전 수행 능력과 안보를 하지마. 너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못을 박아두는 나쁜 판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저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중국이 지금 서해에다가 말뚝을 엄청난 걸 박아놨잖아요. 대만처럼 그 영해에 이 인공섬을 박아놔도 우리나라에서 찍소리 못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계엄 관련해서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장성 중에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어떤 장성이 이제 군대를 이제 계엄인 거 알고도 철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란 가담이라고 해서 또 이제 막 처벌을 받았던데, 이렇게 해서 날아간 장성이 되게 많고, 그래서 군이 거의 와해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무슨 안보적으로 위험한 일이 있어도 이거 군인들이 명령을 따르겠어요. 원래 군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존재들인데, 맞아요. 그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진짜 가혹한 형벌을 주고, 그리고
뭐 임태훈이라고 그 완전히 그 노골적으로 그 최상병 사건 당시에 항명을 했던 그 사람은 준장으로 승진을 하고 이게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앞으로 명령에 따르는 군인은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나중에 전쟁을 할 때도 정말 북한군 죽이면 왠지 우리가 처벌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자, 이 무인기 사건은 2심과 3심에서 바로 잡히길 그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인가 김용현 장관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군의 안보 태세에 법원이 재갈을 물리는 재송을 거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현재 4,000분 벌써 넘었는데요. 빠짐없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선관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럼요. 저는 이분 이야기 먼저 좀 꺼내볼게요. 나경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기자들이 좋아할 만한 좀 핫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내가 오세훈이었다면 당장 잠실로 가서 재선거 선언할 것이다. 지금 잠실 올림픽 공원에 일주일이 지나도록 청년들이 줄지를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언론에서 막 이거 꼬투리 잡고 폭력 시위다 뭐다 막 프레임질을 하려고 해도 더 많은 청년들이 날이 갈수록 모이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선언하면 훨씬 더 큰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나경원 의원이 이런 이슈를 던진 것 같은데 김용훈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저라도 좀 저 현장에 가서 큰절 한번 하시고, 네, 그리고 이런 모든 외침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정도의 어떤 워딩이 좀 나와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이 처음에 서울시에 일어난 이 투표가 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구조사까지 다 발표해버리고 당선자까지 그냥 다 나와버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정권 침해 때문에 지금 다 일어난 것이고 이게 결국엔 서울시장 선거와 완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고 또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결국에는 그 사건이 처음에 발생했던 송파 제7투표소가 이 배현진 의원 지역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잠실 민주화 운동이라고 지금 많이들 부르고 있어요. 네. 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하신 우리 애국 시민들이 있는 바로 이 장소, 그 지하철역 앞에 박정훈 의원의 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박정훈 지역구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분이 이 현장에 한 번도 지금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쵸. 제가 알기로는. 네. 그렇다면은 시장님께서 좀 나와주시면 어땠을까? 좀 아쉽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시위 현장 자체가 뭐 오염됐다 어떻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 제가 아이를 직접 데리고 갔어요. 저녁에. 네, 직접 갔고 저 정말 놀랐던 게 입구부터 저녁에 갔거든요. 입구부터 뭘 해주냐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모기 많아요. 모기약 뿌려드립니다 하면서 아이고야. 모기약부터 뿌려줘요. 청정지역, 모기 청정지역. 그야말로 네. 요즘 세대들이 주도하는 현장답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자원봉사 이 테이블마다 붙어 있는 게 우리는 정치 단체가 아니다. 자발적으로 나왔고 뭐 기부 안 받는다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수부터 해.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샌드위치, 뭐 햄버거 같은 것들을 뭐 쿠팡이츠나 이런 걸로 많은 분들이 이제 배달을 이미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있고 가니까 뭐 애완견들도 많고 저보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도 있고 저는 참 그게 좋았던 게 적어도 이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생업 때문에 밤에 좀 많이 모이긴 합니다. 낮에는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은 같은 생각들,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너무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좋았던 게 정말 이 정도의 확실한 민주주의 교육 현장이 있을까? 저는 책 한 권보다 더 소중한 가르침을 저는 우리 아이에게 줬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네. 뭐라 하는 정치인들이 한번 현장이라도 가보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느끼고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맞아요. 들면 오세훈 시장님도 저희가 지금 시장이 잘못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인데 근데 뭐 재선거 선언 이런 거 다 떠나서 서울시장님이 잠실에 가서 그 청년들과 어우러지는 모습만 해도 저 민주당과 선관위가 어마어마한 부담을 느끼잖아요. 한번 가보면 좋겠다. 우리 굉장히 바쁜 글로벌하게 바쁜 우리 송파남매도 자기 지역구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좀 가봐라. 저는 이 국민들의 이 외침,
분노 그리고 열망을 현장에 가보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방송에서 논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나가서 다른 패널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솔직히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가보거나 그런 소리를 해라. 그 잠실 운동 거기 운동장이 얼마나 큽니까? 사면이 완전히 큽니다. 그런데 완전 클로즈업한 그 일부에 나오는 일을 가지고 뭐 구구가 뭐 어떤 폭력을 했네 뭐 어쨌든 이런 얘기한 저는 제 눈에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서 제가 이틀인가 그러니까요. 빼고 다 나갔는데 네. 한 번도 그런 거 저는 제 눈앞에서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안에 구호 가지고도 많은 말씀을 하시던데 뭐 우리 멸공TV는 방송을 또 많이들 보시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는 이제 재선거였다가 이제 부정선거, 재선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들이 그때 일어나느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잠실의 그 투표함에 있는 투표 용지에 한 70% 정도가 이 일련 번호가 적히지 않은 투표지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거니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선거가 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개표해버린 것도 부정선거입니다. 출구조사를 까고 깠으니까요. 받은 답안지를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답안지를 네. 알고 문제 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김은혜 의원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마두로 정권을 잘 쓰는 방식이 뭐다? 본인이 불리한 지역에는 투표지를 늦게 보내거나 맞아요. 이 수개표기를 갖다가 개표기를 갖다가 늦게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소위 깽판을 친다고 하는데 이게 마두로가 써먹던 방식인 겁니다. 뭐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특검으로 밝혀야 되겠지만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외부 어떤 세력이 있냐 없냐라는 건 특검으로 밝혀야 되는 거지만 결과로 놓고 보면요. 최근에 교육감 선거는 어떻습니까? 임태희 교육감 후보의 이 표를 갖다가 그러니까. 안민석 지금 당선자에다가 입력했는데 표차가 어떻습니까? 임태희 교육감이 더 높은 표가 나왔는데 왜 둘이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런 거 부정선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어느 국민이 이것을 부정선거가 아니고 부실선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국민 있겠습니까? 그분들은요 아마 작년까지의 그런 뭐 뉴스 같은 걸 보고 부실이란 단어 붙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선거입니다. 네.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원하느냐. 그러니 우리가 당일 투표하고 수개표하자. 이렇게 지금 현장에 있는 국민들이 외치는 거기 때문에 부정선거론자라고 오늘 또 물타기를 언론에서 몇 군데 시도를 해요. 근데 많은 국민들은요. 지금까지의 결과 이 팩트를 보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건 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걸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장동혁 대표가 방금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커피 마실 자유가 있듯이 스타벅스 커피 마실 자유가 있듯이 맞아요. 부정선거 외칠 자유도 있다. 맞아요. 이걸 부실이라 부르고 싶으면 부실이라 불러라. 그렇지만 이걸 부정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음모론자 취급하지 마라. 그렇죠. 입틀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의 말에 논리적 허점이 저는 하나도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이게 사소한 실수 뭐 예를 들면 투표지를 옮기다가 이제 한 장을 떨어뜨렸다 뭐 이런 정도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말도 안 되는 큰 실수가 여러 개 나오고 더구나 의도가 엿보여요. 왠지 우리한테 불리한 그런 선거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를 외치는 건데 지금 20, 30대는요 정치 정략적인 뭐 누구 편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한민국 지금 민주주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 발전된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선거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정말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못 참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이제 어려운 와중에 당선이 된 건 되게 축하할 만한 일인데 오세훈 시장은 뭐 대선 후보 지금 현재 1위 뭐 여론조사인 것처럼 더 큰 곳을 바라보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괜히 재선거 얘기했다가 더 이미지 안 좋아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서울시장 당선자가 재선거를 요구를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쪼잔하게 야 이거 나 거기 가지도 않고 나한테 재선거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너무 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해서 아까 저기 선거 거기 저는 안 가 사실 좀 못 갔는데 집이 천안이잖아 봐주세요. 과외 있잖아. 과외도 한다면서. 맞아요. 그거 너무 신기하더라고. 네, 아무래도 중학생들이 지금 정말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잠실 올림픽 그 역에 딱 대로변에 서 있는데 제 뒤에 남자 그 중학생 2명이
그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정선거론자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니지 않나?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은 이미 이제 참정권을 부여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이 친구들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으로 오래 투표를 해야 될 세대인데 그러니만큼 이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그래도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이 관심은 또 가져야 되고 하니 거기에서 아예 그냥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네. 상 이렇게 차려놓고 과외를 하고 있는 현장이 지금 사진으로 많이 돌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 댓글 보니까요. 중학생 나오면 끝난 거다. 아. 중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게임 끝이다. 아무도 못 막는다라는 댓글도 있고요. 네. 슈퍼챗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KG 미들님이 가장 좋아하는 세 분 조합이다. 저도 내일 잠실로 갑니다. 멸공이라고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미꽃님이 우재준 징계 요청서 링크 올려달라 하셨는데 저희 멸콩TV 게시물 보시면 올라와 있을 거다라는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또 헤이루님이 저 왕지성님 말리지 마라. 차단하지 마라. 저분 다른 방송에서도 슈퍼챗 엄청 많이 쏜다. 그래서 스패너님들 그 슈퍼챗으로 저희 욕하는 사람들은 냅두죠. 네. 냅둬서 뭐 얼마나 어디까지 하나 한번 보죠. 뭐 아까 또 누가 극우 급지마운 막 이렇게 슈퍼챗 보내드렸는데 이왕 욕할 거 그렇게 슈퍼챗으로 욕하면 저희가 또 경청하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제 MBC나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같은 분들은 왜 이번에 선관위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국힘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선관위를 더 욕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네. 교수님. 특검을 하셨다가 슬금슬금 발을 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와 누가 이해관계가 일치했느냐, 네. 공생관계였느냐. 우리는 선관위 다 폭파시켜도 상관없어.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그렇게까지는 좀 화는 내는 척하지만 그럼 누가 선관위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었느냐? 민주당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필요하면 특검 한다는 것부터가 난 싸한 게 뭐냐면 지금 특검을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불구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 특검을 하겠다고 할 때부터 좀 쎄하고 MBC가 계속 그 잠실 나가 있는 사람들을 뭔가 싸잡아 까는 그런 걸 보면서 MBC는 아주 정확한 민심의 그러니까 우리 그 진실의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반대하면 그건 진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그리고 이재명 이분이 스타벅스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욕을 했습니까? 그거에 반의 반만큼만이라도 이 선관위에서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안 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외국 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G7 뭐 거기서 중요한 역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라에서 이런 큰일이 터졌으면 외국 갈래다가도 말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관위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외국을 왜 갔냐고. 난 정말 이게 남들 그러니까 도망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방금 속보로 들어왔는데 네. 대학생들 청년들의 그 외침이 끊기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재선거라는 결과를 들고 오겠다. 약속한다,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도 전국 전면 재선거 특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당 대변인으로 보기에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재선거 주장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막 툴툴거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 일단은 사실 저도 주말 동안에 이 재선거라고 하는 슬로건, 사실 특검은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라고, 선관위 빌런이다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재선거라고 하는 구호는요, 사실 우리 대학생들이 봤을 때는 불공정했으니까 재선거를 하자, 너무도 원칙론적이고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기득권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선된 당선인들의 눈에는 내가 당선됐는데 왜 그래야 돼라고 하는 이해관계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참 작은 정치들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좀 큰 정치하면 훨씬 더 클 텐데.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재선거 슬로건이 맞고 당연히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시고, 아니 개표가 시작되고 투표를 하고 무슨 지퍼백에 출처모를 투표지를 담아와가지고 다시 밀봉을 한 다음에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무슨 뭐 투표함에 뭐 명부 대조도 안 해본 다음에 무작정 개표해가지고 결론 내고 이런 부정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 딱 대법원의 논리를 똑같이 얘기를 하는 후보들이 있는 거예요. 대법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유 뭐 조금 일부 이상한 게 있긴 한데 당락을 결정할 정도가 아니면 문제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딱 구도가 잡힌 거죠. 역설적으로 누구보다 대중의 품에서, 국민의 품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밖에 없다. 다른 원내 의원들은요, 그 주장의 합리성을 떠나서 자신의 이 자판기 두들기고 있는 상태라고밖에 평가를 못 받는다. 이제 이런 안타까움. 우리 박사. 예. 지금 오세훈이가 앞장서서 이제 그 주장하고 있는데, 오세훈이는 지금 부정선거가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부정선거로 인한 표수가 당락을 바꿀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예, 당락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면 선거가 재선거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선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선거법 사건을 다룰 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가서 최종 판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아무리 빨라야 1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가서 부정선거는 확인이 됐어. 이를테면은 한 10,000표 차이로 승부가 났는데 100표가 부정선거로 확인이 됐어. 그러면 이 100표 부정선거는 맞으니까 100표 부정선거 한 사람은 선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데 그러면 100표가 설사 당선된 쪽이 아니라 떨어진 쪽에 싹 다 간다 하더라도 당락이 바뀔 거냐. 네. 이거는 뭐 다시 재선거를 할 일은 아니지 않냐. 1년 후니까. 이게 법의 안정성이라는 점 때문에 예, 그런 판결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지금 이거는 그때하고 전혀 상황이 달라요. 네. 예? 지금 오세훈이는 그런 이른바 대법원 판례의 몇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예, 기계적으로 뜯어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냥 부정선거가 조금 있었네가 아니에요. 네. 민주주의의 뿌리인 국민 참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거예요. 그렇죠. 심각하게 훼손됐고 아직 이 선거 결과에 따른 그 이를테면 당선자들의 업무 임무도 시작도 되기 전이야. 그렇죠.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국 재선거를 통해서 이번에 훼손된 이 헌법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재선거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뭐 오세훈이가 붙고 떨어지고 그게 무슨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이가 장도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세훈이는 이 우주가 지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우주라고 알고 있는 거야. 이자가 내가 떨어졌으면 재선거가 아니라 뭐라도 지금 해야 될 판이야. 아니 중간에 개표 중단하자고 했잖아요. 지고 그렇잖아, 있을 때는. 그렇잖아. 어? 네? 근데 내가 붙었는데 무슨 재선거야? 이러고 있는 거거든, 아니, 이자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오세훈 시장 잘못되라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만에 하나 재선거를 하면 1% 이길 거 10% 이기면서 더 세질 것 같거든요. 아니 뭐 그런 이 고등수학은 오세훈이가 알아듣지 못할 테니까 그 5살짜리 지능 갖고는 그것까지는 이해가 그래. 그러니까 그냥 이게 좀 너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구시 수성구의 당선인 네. 그 지역에서는 이 투표용지 이 부족 사태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아니 지금 전국이 이렇게 참정권이 훼손돼서 국민들이 참정권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데 나 하나 당선됐다고 내가 눈 감고 있으리? 나 재선거 할 거야. 아니 이게 민주주의자들의 기본 원칙이에요. 우리 누구냐 방통위원장 했던 이진숙 의원도 맞아요. 나도 하겠다라고 또 거리낌 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 사태를 보면 이 자유민주주의자로서 국민의 참정권과 국민의 이 헌법적 핵심 가치가 어떤 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그런 거 없이 그냥 지한테 유리하면 이거 불리하면 하는 이 정략군들을 가르는 기준점이 되고 있어요. 그게 진짜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늘 울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해관계, 정파성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내가 생각하는 정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시국 선언한 이 총학생연합회에서 다 일관되게 하는 말이 우리가 정파적인 이득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네. 정치인을 위한 목소리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친구들 예. 김민석 총리랑도 간담회했고 그러니까요. 장동혁 대표랑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당 편을 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네. 지금. 그러니까 오세훈 주장대로 하면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 올림픽 공원에 모여 있는 분들한테 오세훈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아니 투표했잖아. 근데 왜 나와? 투표 못한 사람만 나와서 떠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한테는 국민들이 감동을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의 일부 대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졌으니까 다시 해보자고 하는 정말 야비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겼는데 굳이 왜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지금 스탠스를 잡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오로지 자발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참정권이라고 하는 우리 기본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분들은 이 젊은 이 시국 선언을 했던 대학생들 그리고 지금 올림픽공원 앞에서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 이런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목소리가 사실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인은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주권자의 편에 서야죠. 기존의 어떤 제도권의 틀과 법의 앞에 서서 그 법을 방패막에 세워서 일단 나는 면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큰 정치를 하는 것인가 이거는 당선인들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진숙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당선인들 있잖아요. 기초의원 당선인들 자발적으로 나 이런 당선증 못 받겠다라고 그렇더라고요.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파성과 이익을 떠난 이권을 떠난 목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다. 이걸 모든 저는 기성 정치인들도 명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지방선거 직전까지 우리 고성국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 그래도 오세훈 시장 뽑아줘야 됩니다. 뽑으십시오.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정말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죠? 왜? 저 칸쿤 정원호 네. 주먹 하나로 막 경찰까지 때려 눕히는 정원호 한테 서울시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눈물 머금고 오세훈 시장 마음에 안 들지만 뽑았다는 수많은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어떤 인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딱 되자마자 뭐 중도의 바다로 나가느니 유튜브 정당이 되느니 아니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 캠프의 최고위직은 저한테 전화해서 유튜브에서 도와달란 말 왜 한 거예요? 제가 누가 전화했는지 이름 까면 다들 놀랄걸요? 최고위직입니다. 아이 그건 그렇다 쳐요. 네. 우리가 이 잠실의 청년들이 모여서 외칠 때 아 이거 오세훈 시장이 이걸 받아서 내가 당선됐지만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청년들에게 공감한다 한마디 했으면 바로 대선 주자 직행이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열기. 지금 잠깐 일시적으로 뭐 이상한 핫바리 여론조사에서 인기 좀 오르는 거 말고 진짜 큰 정치인 되고 모두가 열광할 거라고 한 건 오 시장 잘못되라고 말한 게 아니라 더 잘 되라고. 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서 자기 거 만들려고 정말 충정 어린 조언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팩트를 좀 보자고요. 중도 하는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중도가 오세훈 시장 찍어줬다라고 하는 좀 근거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목도했던 현실은 강남권에서 송파, 서초, 강남 기본적으로 보수세가 강하다라고 평가받는 지역의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오세훈 시장 몰표 찍어줘가지고 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민주당에게 밀렸다라고 평가를 받는 지역은 서울 내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30% 득표를 못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당 각 진영이 결집을 한 거가 물론 일부 이미지 정원은 안 되겠다라고 평가를 하는 뭐 양비론자들이나 정원의 층들의 어떤 기여도 있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 스타벅스 그 규제 통제에 분노한 젊은 세대들이 장동혁 대표의 어떤 목소리 따라서 투표장으로 향한 것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 뭐 재산세를 왜 이렇게 걷느니 왜 재개발 재건축은 안 하느니 정말 불만 많으셨던 강남, 서초, 송파 등 정말 우리 전통 지지층들이 포진해 있는 이런 지역에서도 어쨌건 오세훈 시장은 밀어줘야겠다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심지어 잠실 7동에서 오세훈 시장 본투표 81% 찍어준 거 아닙니까? 압도적으로 오세훈 시장 밀어준 사람들이 지금 버젓이 경찰에 지금 무력 진압에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 지역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아무튼 중도가 나를 찍었다? 이건 지나친 현실 부정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세훈이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세훈이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한 1시부터 날이 좀 덥잖아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아이스 유자차 그리고 아이스 매실차 요거 가지고 또 우리 아미고 동지께서 한 분이 급하게 김밥을 또 한 100인분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김밥하고 이걸 지금 한참 좀 나눔하다가 왔어요. 네. 왔는데 제가 지금 거의 매일 현장을 나가고 또 유튜브로 그 현장 상황을 보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이 지도부도 없고 조직도 없고 뭐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주 야간 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청년들은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낮에는 주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그 올림픽공원을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컵라면 봉사 나눔은 저녁 6시에 했거든요.
그저께 컵라면 나눔은 밤 10시에 했거든요. 그 컵라면 나눔을 할 때는 한 7, 80% 정도 컵라면을 드신 분들이 20, 30대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오늘 오후 1시에 이게 마실 거를 제가 이제 직접 나눔을 하고 왔는데 한 6, 70%가 나이들이 좀 드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자는 거죠. 이게 뭐 누가 이렇게 뭐 주장한 것도 아니고 뭐 결의된 것도 아니지만 이심전심이에요. 이심전심으로 이거는 재선거를 실제로 이재명이가 재선거를 결정해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가야 될 싸움이다. 네. 그러면 길게 가야 된다. 그러면 직장에 있거나 학교가 있는 젊은 청년들은 낮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와라. 그 낮 시간은 우리가 지켜주겠다. 이런 그 이심전심의 역할 분담이 이렇게 현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올림픽공원의 6.3 민주화운동은 끝까지 갑니다. 재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정치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자기도 같이 그 하고 싶은 거예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런데 정치적으로 폼 잡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뭐 모자 쓰고, 네. 이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일부러 변장하듯이 가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보지만 그러나 언뜻 봐서는 잘 모르거든요. 네. 그렇게 다니면 서너 시간을 다녀도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뭐 조은진 대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정치권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 국회 안에서 국조 드라이브하고 특검 드라이브하고 재선거 요구 주장하고 계속 하잖아요. 올림픽공원은 6.3 민주화운동의 국민적 열기를 계속 모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방식으로 끝까지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지금 벌써 11,000분 가까이 보고 계십니다. 끌로에님, 그레이시407님 슈퍼챗으로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방송 오늘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 30초만 광고 보는 동안 나머지 10,000분 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돌아와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한동훈계,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곧 지금 잠실 올림픽공원의 열기를 국회 밖으로 쫓아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의 어떤 쿠데타가 실패했다는 이야기까지, 또 민주당 상황도 심각한데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30초만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급 속보부터 전하겠습니다. 지금 벨기에 와플 먹으러, 이탈리아의 스파게티 먹으러 출국한 이재명이 비행기에선지 해외에선지 모르겠지만 긴급 SNS를 올렸습니다.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라는 건데요. 왜 죄송할까? 갑자기 지지율이 10% 가까이 9점 몇 프로가 폭락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데드크로스가 눈앞이고 실제로 데드크로스가 나온 여론조사도 있어요.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탄핵 이후 최초로 다 역전됐습니다. 조원 CNI뿐만이 아니라 KSOI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와 좋아할 게 아니라 원래 이랬는데 여론조사 장난치다가 지방선거로 이게 비슷비슷하다는 게 드러나니까 이제야 그냥 마지못해 제대로 조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여론조사에 담긴 의미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선거에 지고 나서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정당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 있어요? 네,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꼭 우리 쪽이 아니라 좌편향 여론조사나 언론사에서 하는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역전된 여론조사들이 많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긴 정당이니까 이 힘을 더 보태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요. 장동혁 대표 지지율이 올라가요. 반면에
너희들 졌어. 반성 좀 해. 하고 회초리 때리는 심정으로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책임이 큰 장에 누구냐? 이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제일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10% 가까이. 네. 그 다음에 정청래 책임이지. 김민석이 책임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동반 추락하고 있거든요. 보통 정치판에서 동반 추락을 하면 이건 패닉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예. 특히 이제 집권을 갖고 있는 이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같이 떨어진다. 이건 큰일 났다지. 예.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부 패닉에 빠진 상태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라도 나서서 이 흐름을 어떻게든 받쳐보려고 대국민 사과처럼 SNS에 글을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뭐 유감이다 어쩌고 저쩌고 이재명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전혀 먹히지 않은 이유는 뭐냐? 국민적 요구는 재선거야. 근데 이자는 재선거 말고 뭐 자꾸 따라고 떠들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국민적 요구하고 전혀 이 접점이 안 만들어지는 거지. 예,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재명이가.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박 대변인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늘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지선 패배했다 장동혁이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네. 이재명이 지가 직접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답 정해놓고 있는 거죠. 저는 그분들은 광역단체장 선거 장덕 대표가 정말 어떤 진짜 기적을 일으켜서 12개를 가져왔어도 12대 4를 했어도 이거 다 장덕 대표가 잘한 게 아니라 우리 당원들이 절박하게 뛴 거고 우리 후보들이 잘해서 이긴 거다. 민주당이 못해서 이긴 거다. 그랬을 겁니다. 답 정해놓고 이미 얘기를 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객관적으로 숫자가 모자라다. 탄핵 직후 지방선거에서 집권 1년차 여당 프리미엄을 그 페널티를 안고 이 정도로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례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아니 그리고 보수가 결집해가지고 우리 후보들 밀어줬다라고 하는 게 각종 통계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뜬금없이 뭐 중도가 나와가지고 찍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냉정하게 봐야 되고, 아니 충남 선거 같은 경우에도 기초단체장 15개 중에 우리가 10개를 가져왔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요 강릉만 우리가 전통 지지층이었다가 조금 이제 약소해지면서 우리가 졌고, 부산 한동훈 분탕 안 쳤으면 이겼을 거고, 울산 단일화했으면 이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기술적인 아쉬움이 있지만 어떻게 이거를 자기들 입으로 참패라고 단언을 하고 이야기를 하나? 아니 그럼 국민의힘 선방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시는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 이재명과 이해관계가 네. 일치하는 인간들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네. 친한계도 마찬가지고요. 제발 너네 몰래 만나서 합의 좀 해와라. 말을 누가 이긴 맞춰라. 거야? 말을 맞춰. 너네 보스인 이재명은 졌대잖아. 누가 이긴 거야? 말을 좀 맞춰와 얘들아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이재명도 참 웃긴 게 그 출국 직전 1주년 기자회견 했을 때는 무슨 몇십 명 정도 투표 못한 것 같은데 뭐 결과 바뀔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부동산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은데 부동산은 투표에 긍정적인 영향이었다. 그따위 소리나 하다가 지금 비행기 막상 타고 나니까 지지율 뚝 떨어지는 거 보고 나서야 부랴부랴 한 번에 아이고. 지지율 10% 가까이 떨어지니까 자기도 후달리거든. 이제 진짜 패닉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집권 1년차 선거를 집권 여당이 이렇게 말아먹는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완전 패닉일 텐데 그 핵심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공소 취소가 물 건너간다고 느낄 거예요. 맞아요. 못한다. 재판 받아야 된다. 아, 그거네요. 저 공소 취소 빌드업을 하느라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더불어민주당을 겁박해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악법들을 밀어붙였습니까? 이게 다 이재명이 지 죄 지우기 위한 공소 취소를 빌드업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됐어. 6.3 선거만 이기면 이제 그냥 밀어붙일 요량이었어. 근데 이게 박살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제정신일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재판 다시 받는다는 공포가 이재명을 장악한 거군요. 예, 아. 예. 근데 그럴수록 이재명 스타일을 보니까 선거 때도 점점 무리수를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상황이 나빠진다고 생각하면은 전략을 재수립하는 게 아니라 말이 더 많아져요. 막 스타벅스 때렸다가 무슨 부동산 때렸다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계속 자충수를 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도 뭐라고 하냐? 이제 대놓고 이제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그 정도는 얘기를 해버려요.
거예요. 그거는 보통 야당 대표가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네들 고만가 집가래들이잖아. 코 그만 들어. 약간 여 얘기를 하는 건데. 정청래가 얼마나 억울했겠어. 여당 대표가 이재명이 공소 취소 때문에 선거 이렇게 됐는데. 제 말이요. 아니 정청래도 워낙 이상한 짓을 막 오빠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정청래도 평가를 못 받는 것뿐인 거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이재명이 더 문제였어요. 공소 취소 어쩌고 부동산이 어쩌고 뭐 스타벅스가 어쩌고 똥볼 찬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아니, 않습니까? 저는 안 그래도 그거 보면서 웃겼던 게 예. 오늘 만약 국민의힘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출이 안 됐으면 네. 국힘은 또 내부 분열과 아유. 뭐 개파 싸움으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만다행히 그걸 수습해냈어요. 그렇죠. 정정식 원내대표가 딱 원내대표 선출되면서 음. 개파 없다라는 말은 친한 게 너네 설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우리 개파입니다 하고 설치는 게 친한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민주당은 이제 시작이에요. 정청래가 정권은 짧다는 게 지금 정권 이재명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재명이 한국 떠나니까 나를 치사하게 비행기 태우는데도 안 불러? 아, 얼마나 억울하고 서운했겠어. 제가 그렇죠. 정청래 싫어하지만 그거 너무 치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청래 말대로 4년까지 안 갈 것 같죠? 네, 음. 맞아요. 더 짧을 것 같아. 아이 노무현도 민주당이 끌어내렸습니다. 음. 국민의힘이 끌어내린 게 아니에요. 민주당 탄핵 전문 정당인데요. 이게 탄핵이 피아를 안 가리더라고요. 그렇지. 자기들끼리 막 탄핵시켜요. 어.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차기 전당대회도 김민석 총리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상 가면 모른다. 그것도 모르고요. 김민석이 되더라도 과연 공소 취소를 받을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김민석이는 대권 욕심 있는 사람이고. 정청래보다도 더 잔머리가 잘 아유, 돌아가는. 고 노무현 대통령 가장 먼저 사실 변절했던 것도 김민석 총리였습니다. 이재명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20년 인연이었던 한동훈도 그렇게 믿었다가 한동훈이 저렇게 홀랑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김민석 총리랑 이재명은 그 정도 인연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그 역대 정권을 보면 예.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내리막길로 걸으면 지 최고 아끼던 신복도 못 믿는 상태가 되거든. 그렇게 그럼요. 되죠. 응? 그러면 이제 대통령들이 결국은 그 자기네 그 부인 있잖아. 아내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게 되는 상황까지 가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또 특히 청와대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청와대는 구중궁궐이죠. 밤 되면요 맞아요. 진짜 막 귀신 소리 나고 그러는 곳이에요. 막 이런 곳에 이제 달랑 둘이 이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청와대 말년의 대통령들은 금슬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하도 외로운 데서 둘이만 그때서.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거 이재명이는 그것도 아니지 않나? 그렇죠. 네. 어? 그렇죠. 김혜경 볼 때마다 법카 생각날 아, 텐데. 그러니까요. 도움이 안 된다. 난 이재명이 김혜희 관계는 잘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지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참 이 사람 그 말년이 불쌍하겠네 없다. 싶네.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집권 1년차 지방선거, 그러니까 집권 1년차 지방선거는 여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5%포인트는 전부 다 먹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졌다. 그러면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집권 이재명 3년차 총선에서 아유, 감히 공소 취소의 기획자도 꺼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꺼내요. 후보들부터가 일단 이재명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기 시작을 할 거고요. 공소 취소는 얼어 죽을 공소 취소냐. 이재명 끝나고 재판받아야 된다. 내가 당선되면 이재명 재판받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러고 나올 겁니다. 그렇지. 그게 임기 3년차 레임덕 아니, 대통령의 그러니까 수순이에요. 저 좌파 것들이 이재명 재판 재개를 공약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요. 우리가 아니라 민주당이 들고 나올 네.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이 되건 정청래가 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차이는요. 구밀복검하는 측근을 가장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이고 대놓고 정권은 짧다. 이미 지금 이제 그 송곳니를 드러내기 시작한 후보가 하나 있을 뿐인 것이지 결과적으로 이 정권의 끝은 명확하다. 정청래가 오랜만에 맞는 말 했습니다. 그럼 정권은 정청래 응원할 짧아요. 거야? 저는 누가 이겨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가 이기고 김민석이 지잖아요. 그럼 바로 레임덕이에요. 바로 레임덕. 아, 그렇지. 예. 이미 이번 지방선거로 레임덕이 시작됐는데 그럼 레임덕 결정 타고 지금 저들은 송영길까지 끼어들어서 당대표 하겠다고 설치니까 그렇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으로 갈라질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좀 조사한 게 있는데 네. 좌파 유튜브도 계보가 3개로 나뉩니다. 음. 김어준파가 있고요. 매불쇼하는 체육파가 있고요. 이동영 작가 여기가 이제 친명파예요. 네. 그리고 요 밑에서 지금 잘 되는 게 사장 남천동이라고 제 후임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 이사장 등등이 헬마우스랑 하는 데예요. 근데 김어준 최욱은 매불쇼까지 포함해서
약간 친조국 성향이에요. 친문 성향이 되게 강해요. 네. 이동영과 여기 오창석 이쪽은 뉴 이재명. 친명. 우리는 네. 죽으다 사나 친명이다. 개딸이다 가는 거예요. 음. 그런데 얘네 봤을 때는 유시민이랑 김어준이 설치는 바람에 이번 지방선거 졌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오창석 작가가 이사장이 이동영이랑 같이 유튜브를 하면서 김어준, 유시민 너네 잘못했다고 막 말을 하다가 최욱 말을 하다가 네. 이게 유시민한테 직접 쓴 것 같지는 않은데 비속어를 써요. 오. 시땡이라고. 그게 지금 어제 오늘 뉴스가 막 났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냐. 그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진보 좌파 유튜브 사이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어마어마한 내분과 분열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아하. 시작된다. 근데 저는 우리가 정청래 응원할 필요도 없고 김민석 응원할 필요도 없고 그럼요. 얘네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네. 그냥 49대 51로 싸워가지고 물고 뜯고 자기들끼리 정말 우리가 한동훈 때문에 당했던 거 네. 보면서 낄낄거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제 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은 프락션 돼 있는 유튜브들은 없어요. 네, 네. 그냥 우리가 입장이 좀 다른 거지. 거죠. 네. 입장이 다른 거지. 뭐 어느 유튜브는 어디랑 손잡고 있다. 음. 뭐 어디 장학생이다. 그렇지 않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파 유튜브를 잘 안 만납니다. 네, 민주당이랑 네, 다르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저것들은 뭐 생내적으로 프락션을 해요.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연결이 네. 직접 돼 있어요. 그래서 김어준이는 누구한가와 여러 가지로 네트워크가 있고 한 라인이 있을 거예요. 뭐 이동영이 있어서 얘네들은 그냥 단순한 입장 차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입장 차이는 우리 자유파 진영 안에서도 있잖아요. 그럼 자유파 대화를 진영 하거나 유튜브. 뭐좀 그러면 풀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대화를 하거나 또는 뭐 큰 틀에서 함께 하자고 하는 말이 가능해져.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자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막 서로 논쟁하다가도 또 이렇게 자제하고 그러잖아요. 쟤네들은 안 그래. 그래서 이 좌파들은 우리 우파와의 투쟁보다 좌파 내부의 종파 투쟁을 더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종파 투쟁은 꼭 피를 보고 끝나거든. 예. 자, 김일성이가 정권 잡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종파 투쟁을 했어요. 네. 예, 연안파 숙청에, 소련파 숙청에, 남노당파 숙청에, 그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 그런 종파 투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공산당의 역사거든요. 네. 그래서 저 좌파 것들은 종파 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걸 제일 겁을 내요. 근데 지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양상은 진짜 본격적인 종파 투쟁으로 들어가기 직전 단계야. 그러니까 저것들 다 서로 간에 쫄아 있을 거예요. 아, 이거는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수습이 불가능해요. 네. 정청래가 오늘 질러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천만다행인 게 다시 원대 이야기로 돌아오면 어쨌든 최악의 여건에서 정점식 대표가 당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점식 대표가 당을 이끌어가고 장동혁 지도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다소 원론적인 입장이나 의견들을 인터뷰에서 밝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거나 뭐 정점식이 어떻다 저떻다 하지 마세요. 네. 믿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응원을 해주세요. 제가 오히려. 보장합니다. 예. 근데 오늘 의총에 배현진 의원과 박정훈 의원이 안 왔다고 현재까지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이분들이 입장을 냈는데 배현진 의원은 뭐 일본에 공모하러 갔다. 웃기고 앉아있네. 무슨 주말 연휴에 공모해요. 공모를 했으면 진작 일본 정치인 만나는 사진 페이스북에 올리고 난리 났지. 박정훈 의원은 주말에 당선자들 만났다. 시구의원. 근데 매일신문이 인터뷰했죠. 다 전화 돌렸는데 주말에 아무도 박정훈 의원 만난 사람이 없대요. 네. 왜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도대체 잠시를 비워두고 이 중요한 원내대표 선거 자기들은 눈을 부르키고 김도읍 당선시키고 싶었을 텐데 네. 어디로 가 있는 거냐. 제가, 그리고 네. 이런 어떤 친한계 내부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이런 막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조중동이 이번에 김도읍을 밀고 친한계를 밀어줘도 안 된다고요. 네. 아니, 지금 뭐 도로 친윤이다, 무슨 뭐 도로 장동혁 체제다라고 지금 막 비판 같지도 않은 비판을 하는데
그럼 지금 송파에 이 난리가 났는데 자기 지역구 한번 돌아보지도 않고 그 흰색 그 정장배 입고 한동훈이랑 사진 한번 찍은 다음에 그것 그대로 일본 갔어요. 일본으로 간 그런 배현진 의원 같은 사람들이 지금 그럼 당의 주류가 되면 그게 쇄신이고 그게 지금 소장파들의 맞는 태도인가요? 아니 송파에서 오세훈 시장 본투표 제7 잠실 7선거장에서 오세훈 시장을 81%를 찍어줬는데 지금 거기에 정작 오세훈 시장 그리고 배현진 의원 자기 지역구인데 그리고 바로 옆 이웃 동네 지역구인 그 박정훈 의원 코빼기도 안 보여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참정권만 박탈당한 게 아니라 아니 거기 오죽하면 주진우 의원 신동욱 의원이 직접 경찰 찾아가가지고 항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니 어르신들을 막 질질 끌고 막 나가고 막 청년을 그렇게 막 머리에 피가 나게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무력 진압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을 그 상황에서 화도 안 납니까? 자기 지역구인데 자기를 그렇게 8년 동안 표 찍어주고 밀어줬던 그 구민들한테 죄스럽지도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지금 페이스북 언급조차 없어요. 그냥 나 억울하다. 나 일본에 공무보러 간 건데 왜 뭐라고 하냐. 아니 그리고 무슨 부재자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뭐 원내대표 그 선거에 부재자 투표 관련 규정도 없습니다. 보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부재자 투표를 했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토론도 안 보고 그럼 답 정해놓고 찍었다라고 하는 건지 당최 지금 우리 당에서 원내대표 선거와 이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올림픽공원 지금 집회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대체 비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 제가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 딱 한 말씀만 드리면 네. 박근혜 정부 때 통진당을 그 정당 해산시켰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정당 해산 소송을 헌재를 통해서 했는데 그렇죠. 요 정당을 해산시킨 그 기본 축이 세 사람이에요. 하나는 최종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소송의 법률 책임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다음에 실무 책임자 있을 거 아니에요. 통진당이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일일이 다 증거를 가지고 만들어서 소송에 대비한 사람이 정점식 당시 검사예요. 그래서 그 정점식이라는 정치인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통진당을 해산시킨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만큼 이 정치적 이념적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그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있으면서 출마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당권파 현직 당권파가 출마해서 그렇죠. 재신임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선출됐다가 아니라 재신임 받았다고 표현해요. 사실상 그게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재신임은 현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장동혁 지도부를 다 재신임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유독 딴소리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당권파인 현 지도부의 정점식이 나가서 재신임 받은 거예요. 이로써 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둘러싼 그동안의 그 논란, 한동훈, 오세훈 똘마니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부추기면서 만들어낸 논란 있잖아요. 이 논란은 오늘자로 완전히 정리됐다. 아, 박사님께서 굉장히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직전까지 장동혁 지도부의 정책의 의장으로 지방선거를 함께 치렀거든요. 그렇죠. 재신임이다. 네.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